드리자면 저희 외조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모네는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아서 자주 보기에 명절에 친가만 갑니다. 아빠는 남자만 사형제고 엄마가 맏며느리입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구박하거나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맏며느리의 최고를 외치시며 뭐든 네 말이 맞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친가 가는 거 좋아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상외로 아빠의 반대로 성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엄마가 시댁에 대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문제는 둘째 작은엄마입니다. 둘째 작은엄마는 아들만 둘만 있는 아주 가부장적인 작은아빠랑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두 놈이랑 작은아빠는 떡하니 앉아서 엄마 물, 여보 물, 국 좀 더 줘, 고기 좀 가져와, 휴지 좀 이렇게 말하며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서 보는 제가 다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둘째 작은엄마는 그 세 사람이 말하면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대령하십니다. 친척들이 다들 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좀 그만 부려먹어라 요놈들아 해도 절대 안 고쳐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또 자기 아빠를 보고 배운 게 그거겠죠. 그래놓고 맨날 남편이랑 싸워서 40일을 말 안 했다. 2달 동안 말 한 번 안 섞고 살았다. 매번 명절 때마다 와서 저런 소리만 합니다. 무슨 금식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세워서 40일을 채우는 건지 몇 번 듣다 보니 정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남의 가정사 들으면 피곤하기만 했지 뭐 좋을 것도 재밌을 것도 없으니까요. 할아버지의 할머니한테도 30년 전 500만 원 덜 해줬던 걸로 작년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울고 불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 다 망쳤다고 푸닥거리 하고 가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삽니다. 진짜 정신병 있나 했어요. 그때는 명절 전날 저녁 차리시길래 저랑 사촌 여동생이랑 상 꺼내서 닦고 수저도 놓고 반찬 퍼주시는 거 열심히 날랐습니다. 물론 두 아들은 밤 늦게 왔습니다. 암튼 맛있게 먹고 수저도 채 놓기 전에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에? 뜬금없이 웬? 그래서 제가요? 했더니 그래 결혼하기 전에 연습하는 거지. 신부 수업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결혼해서 미움 안 받게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추석부터는 나도 며느리 돼서 가서 일해야 하는데 이번 명절은 좀 쉽시다 작은엄마. 그러고 제 밥그릇 설거지통에 넣고 자리 떴습니다. 그 후에도 사과를 가져오시더니 사과 좀 깎아봐. 시집가서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으면 어쩌니? 신부 수업 좀 하자 하면서 그놈의 신부 수업 타령을 하더군요. 저 자취 경력만 10년입니다. 초밥도 만들고 간단한 한식이나 찌개 다 하고 라따뚜이에 짬뽕도 집에서 해먹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것 봐라 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신랑 수업 안 받던데 저만 왜 신부 수업을 받아요. 집에서 놀다가 결혼하는 애도 아니고 요샌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 작은엄마 말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세상 변했다지만 그래도 여자가 살림은 다 해야 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식 웃었죠.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남자친구 보고 일하는 여자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와 우리 작은엄마 며느리 될 사람 불쌍해서 어쩌나. 작은엄마 요새 시어머니들 안 그래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약간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머니가 말하면 그대로 따를 줄도 알아야지 내가 나쁘라고 하는 소리겠니? 하시는데 저 아주 까르르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진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작은어머니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그때나 하세요 라고 했고 같이 있던 셋째 작은엄마랑 사촌 여동생이 웃자
그제야 급 멋쩍게 웃고 넘기더라고요. 물론 사과는 깎았습니다. 뭐 사과 깎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호프집에서 알바해서 사과도 아주 잘 깎습니다. 우리 가족들 먹을 건데 토끼 모양 내줄까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저랑 동갑인데 좀 보수적이고 꼰대 기질이 보입니다. 뭐 집안 분위기가 그랬으니 셋째 작은 엄마가 그 아들한테 우리 아들 여자친구는 땡땡이랑은 반대려나? 땡땡이는 그닥 순종적인 여성상은 아니잖아 라고 하니 저는 가부장주의라서요. 저런 여자하고는 못 살아요. 옆에서 둘째 작은 엄마는 그래 좀 안 맞지 하고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어머 얘 나도 너 같은 남자는 못 데리고 산다. 그리고 너 어디 가서 가부장주의 찾으려면은 네가 대출 없이 집 한 채 해가고 생활비 빵빵하게 벌어서 와이프 일 못하게 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시부모 공양하라고 해. 그게 가부장주의다. 남자는 하늘. 이게 가부장 아니야. 무식한 거지. 그 집 아들 33에 9급 합격했습니다. 혼자 벌긴 좀 힘들겠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촌 여동생이 조용히 맞아 그게 가부장이지 하니 그 아들 당황해서 아니 내 말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 뭐 이런 말이지 라고 하길래 그건 당연한 거고 결혼이 원래 서로 책임지고 하는 거지 단어 선택에 미스가 있으셨구만 그랬더니 울컥하며 아니거든 제대로 말했거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엔 셋째 작은 엄마가 미스 맞지 뭐 인정할 건 해라 얘 라고 하며 또다시 까르르 했습니다. 둘째 작은 엄마만 옆에서 꽁한 표정으로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 가방은 뭘 할 거냐 예단은 뭘 하냐부터 시작해서 본인들 제 결혼식 때 한복 다 맞춰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더라고요. 한복 맞춰 입어야 한다는 말 이거 해달라는 거죠. 암튼 제가 그랬어요. 다 괜찮으시다면 예쁜 양장으로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혼식이 파티 형식으로 좀 특이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양가 어머니들이 소박하셔서 비싼 옷 이런 거 안 사세요. 두 분 다 좋은 옷 한 벌 해드리면 어디 가실 때 잘 입고 가실 것 같아서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복 안 입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 본인이 펄쩍 뛰며 어디 혼주들이 한복도 안 입고 결혼을 하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쭤보고 상의해야죠. 저희 엄마는 좋으시다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복이 어쩌고 저쩌고 너는 예단도 그렇고 왜 네 멋대로만 결정하려고 하느냐 어쩌고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두실 분은 다 괜찮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하라 하시는데 왜 작은 엄마가 더 난리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집 한 번 더 가세요. 그랬더니 다들 웃었고 또 멋쩍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왜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예비시댁에서 결혼 전에 와서 일해라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친가를 다녀왔는데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온 것인지 그날 괜히 예민해서 남자친구한테 투정만 부렸습니다.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 정말 점잖으시고 저 예뻐해 주시거든요.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그분 드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지 마음 먹을 수 있었던 설이었습니다. 결론은 작은 어머니한테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미래 그 집 며느리 나랑 1도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참 불쌍하다. 훤히 보이네요.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지. 신부 수업이 정말 웬 말입니까? 댓글 2. 쓰니가 선생같이 느껴지는 건 뭐지? 작은 집에 대한 불만인 건 알겠는데 작은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쫑알거리는 비아냥을 그냥 사이다처럼 표현한 것 같은데 좀 과하네요.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일주일 만에 분가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고요. 신혼 1년 둘이 보내고 2년 차부터 시모가 집 합치자해서 큰 집 구해서 셋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러려니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요. 시모가 원래 신랑이랑 둘이 살다가 저랑 신랑이 결혼하면서 시모가 그 집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재작년에 시모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퇴사했고요. 그 집이 혼자 살기에는 크고 유지하기 힘들다고 그 집 판 돈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합쳐서 셋이 큰 집 살자 했는데 전 거의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잠만 자러 들어오는 수준이고 당시 시모 성격을 몰랐기도 했고 굳이 안 된다 할 이유가 없어서 합쳤습니다. 당시 집 2억 6천이었는데 시모가 1억 5천, 저 6천, 남편이 5천씩 해서 이 집 샀고요. 거실하고 부부 방 보고 저한테 살림이 지저분하네 뭐네 잔소리 하는데 뭐 같이 살다 보면 이 정도 잔소리야 친정엄마 수준이네 하고 넘겼어요. 웃긴 건 그래놓고 본인 방은 완전 쓰레기통이더군요. 사소하게 부딪히는 건 그냥 신경 쓸 시간도 없어서 놔두는데 남편이 야근한다고 전화가 오면 에이 일찍 오지 제가 이러면 옆에서 듣고 얘 일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끊어 꼭 한 소리 하고요. 제가 책을 택배로 시키는데 한 주에 한두 번은 와요. 그러면 시모가 그거 가지고 집에 책 많은데 또 시킨다고 궁시렁궁시렁. 근데 남편은 블루레인이 미니카니 그런 거 택배가 하루에 거의 한 개씩 오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 거 택배 상자 같이 옮겨주면서 당신 택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오늘은 3개나 왔네. 저번에 시켰던 영화는 다 보고 시켜야지 했더니 그 말 듣자마자 저보고 저녁에 시끄럽게 군다고 듣기 싫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윽박 지르네요. 당시 시각 오후 8시. 제가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게 매주 반복되다 보니 그냥 제가 아들한테 뭐라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저한테 소리 지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니 어머님은 부부끼리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좀 너무하실 때가 있어. 정도가 점점 지나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난 2년 동안 너무 잘 알겠는데. 짜증나서 그걸 몰라?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었던 거네? 안 되겠다. 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 6천 정도 있는 걸로 올해 7월에 따로 원룸 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냥 둘이 살아라. 자기는 자기 엄마여서 하나도 안 불편하고 내가 힘든 상황도 하나도 안 보였나 보네 했더니 그제야 알았다고 슬쩍 위로하는데 지금 잠이 안 올 정도로 섭섭하고 화가 나네요. 그냥 나가서 혼자 살려고요. 시모는 제가 나가 살려는지 모르는데 아마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했는데 나가? 이럴 게 뻔히 보이네요. 다른 집 시모도 아들한테 며느리가 잔소리 조금만 하는 거 봐도 못 봐주겠다고 저러는 건지. 웃긴 건 시모는 저한테 이거저거 지적질을 하루에 2-3번은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 달에 1번? 양말 좀 세탁기에 넣어 이런 말 1번 하는 걸 못 참고 그 난리를 치니 이게 처음 몇 달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횟수 넘어가니까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따로 부부방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해야 하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시모랑 사는 집은 다들 이러고 사나요? 후기. 조만간 일 저지를 생각으로 글 쓴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일이 터질지는 몰랐네요. 지금 글 쓴 지 일주일이 지났고 어제 시어머니가 또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가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아달라는 게 요구 조건 중 하나인데 알겠다 말만 하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도중 또 시어머니가 너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냐? 그렇게 못마땅하면 네가 뒤집으면 되잖니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는 일도 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빨래하면서 남편 더러운 양말도 뒤집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제 남편한테 잔소리하는데 어머님이 왜 화를 내세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그러시면 저희가 분가받게 더 하겠어요? 계속 하세요. 한 후 남편 보면서 말했어요. 봤지? 하고 무심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제 방에서 원룸 찾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와서 설설 기면서 왜 그러냐고 화풀라고 하길래 당장 분가 계획 내일까지 안 세워오면 당장 반차 내고 오후에 원룸 계약하고 온다고 했죠. 전 그 길로 짐 싸서 호텔 가서 자고 바로 회사 갔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음날 카톡 와서는 분가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나갈 집 알아보라고 퇴근했고 결국 3일 뒤 이사합니다. 뭐 완벽하게 제 맘에 드는 집은 아니지만 3일 뒤 이사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하네요. 진작 저지를 걸 그랬다는 생각뿐이네요. 지금은 친구 집에 와 있는데 너무 속이 편합니다. 당분간 시어머니는 안 만나려고요. 정말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합가였던 것 같네요. 분가 후에 제 인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